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면서 신당 창당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앞으로 관심은 이준석 신당과 결합하느냐라는 쪽으로 쏠리게 됐는데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기득권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힘을 합치자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신경전이 화제입니다. 일각에서는 이준석이 이낙연 길들이기에 나섰다, 또는 이낙연이 이른바 이준석의 쓴맛을 살짝 봤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 소식 종합해서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일요일이었던 어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 미래대연합 소속 김종민 의원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세 사람은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회동했는데, 이를 언론에서는 스타벅스의 줄임말인 스벅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스벅회동이라고 부르더군요. 어쨌든 작은 원형 테이블에 둘러앉은 이들은 약 18분간의 대화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기득권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힘을 합치자라는 뜻에 서로 공감했다고 합니다. 정치는 어떻게 보면 명분 싸움인데 이걸 대표적 명분으로 내세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낙연과 이준석 사이에는 장밋빛이라고 단정하기 힘든 미묘한 기류가 감지되는데, 현재까지 보면 연대에 더 적극적인 쪽은 이준석보다는 이낙연으로 보여집니다. 이낙연은 계속해서 이준석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반면, 이준석은 약간 느긋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떴다방 같은 이미지로 비춰진다면 그런 결사체에 참여할 생각은 없다라던가, 급하게 모여서 다 갈아버리면 그게 죽이지 비빔밥이 되겠냐라고 말한 게 대표적입니다. 자, 어쨌든 이낙연과 이준석이 연대한다면 상당한 파급력을 가질 것이다 라고 분석을 내놓는 평론가들도 있지만, 반면 내부 분파만 6개에 달하는 제3지대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교통정리하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도 적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후자 쪽을 전망하고 싶은데, 왜냐? 예상하셨다시피 비례대표 배분 문제 때문입니다. 이른바 제3지대 정당이 돌풍을 일으키려면 지역구보다는 비례대표 선거에서 선전하는 것이 현실적인 시나리오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6개의 분파에 달하는 각각의 세력이 비례대표 지분을 어떻게 나눌 거냐라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일종의 파워게임이 벌어지게 되고, 이게 언론에 보도되면서 국민들에게 알려지면 제3지대가 필수적으로 가져야 할 참신함은 급격히 줄어들게 되고, 이들이 적극적으로 공격해야 할 중도층도 고개를 돌리게 될 것입니다. 또 6개 분파에 달하는 각각의 세력들이 연합한다면 이념 성향, 이슈별, 또 사안별로 제각기 다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하나의 목소리로 어필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준석을 지지하는 젊은 남성들의 어떤 반페미니즘 정서와 이낙연, 금태섭, 류호정 지지층의 페미니즘 정서가 서로 상충하는데, 둘 중에 뭐를 가지고 하나의 목소리를 내냐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관전 포인트, 이낙연이 과연 이준석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준석이 과거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그리고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까지 이른바 이준석의 맛을 시전하면서 이들은 큰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특히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경우 이준석 때문에 골로 갔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도 하마터면 이준석 때문에 대권을 놓칠 뻔하기도 했죠. 이런 맥락에서 과연 이낙연이 이준석을 감당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제3지대 빅텐트를 주장하는 이낙연은 소위 개혁신당의 이준석에게 저자세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준석은 이낙연에게 고자세로 대하고 있는 분위기가 역력한데요. 어떻게 보면 이낙연 길들이기, 이낙연 기선제압, 이런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실제로 이준석은 지난 11일 이낙연 전 총리에게 엄중낙연을
버리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엄중낙연이란 이낙연이 현안 관련 질문을 받을 때마다 구체적인 언급 없이 엄중하게 본다는 말만 되풀이에 붙은 이낙연의 일종의 별명인데요. 엄중낙연이란 별명은 이낙연을 비판하는 식에서 그의 우유부단함을 조롱하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준석은 이낙연에게 기존 정치 문법을 버리라 이렇게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나 이준석은 미친 소리는 많이 하지만 새로운 건 역시 많이 하니까 그것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며 본인 기득권부터 내려놓아야 한다. 이렇게 이낙연에게 일종의 훈수를 둔 것인데요. 즉 이낙연의 경험은 낡은 기존 정치 문법이므로 내세울 필요가 없고 이낙연의 정치 이력과 그 위상은 기득권이므로 이낙연 너 스스로 내려놔야 하며 이준석 내가 내는 연습 문제와 숙제만 잘 풀면 된다. 이런 일종의 훈수를 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이런 이준석의 훈수에 이낙연은 어떤 반응을 보였냐? 이낙연은 이 같은 이준석의 충고 내지 요구에 좋은 충고다. 잘 안 떨어져서 그렇지 나도 걷어내고 싶다라면서 젊은 분들의 그런 충고를 언제든지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라고 화답했습니다. 참 이런 이낙연의 모습을 보고 개인적으로 참 많이 웃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낙연은 국회의원 5선, 광역자치단체장 초선, 국무총리, 집권여당 대표를 지낸 나름의 체급이 상당한 정치인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낙연에게 소위 마이너스 3선 중진으로 불리는 이준석이 훈수를 두고 나선 것입니다. 저는 이거 이준석 내 말을 잘 들어야 한다라는 일종의 가스라이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가스라이팅은 정신적 학대의 일종으로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만듦으로써 상대방에게 그 사람에게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준석에 의해 이준석 때문에 정치 인생에 오점이 생기고 만신창이가 된 사람이 어디 한두 명이냐 이겁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그리고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이 경험한 소위 이준석의 맛을 이낙연에게 보여주기 시작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선거 운동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준석이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연습 문제라는 것을 내는 일이 있었죠. 당시 이준석은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에게 젊은 세대 지지를 회복하기 위한 소위 연습 문제를 전달했는데 이 연습 문제는 지하철 인사가 포함되어 있었고 그 뒤 윤석열 당시 후보는 실제 여의도역 인근에서 지하철 인사에 나섰습니다. 이를 두고 언론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의 연습 문제를 풀었다 이런 해석을 내놓기도 했었고요. 비단 주머니니 뭐니 하면서 뭔가 대단한 전략이 있을 것처럼 떠들어댔던 이준석이었지만 결국 빨간 후드티를 입고 거리 유세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이준석이 이제 이낙연에게 가스라이팅을 가기 시작했는데 그 결말이 어떨까요? 이준석에 의해 망신이란 망신은 다 당하고 만신창이가 돼야 했던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의 전철을 이낙연이 밟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